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암이 성장하고 그 암이 자꾸 옆으로 커서 스프레드, 확산이 되고 그 암이 자꾸 메타스테시스, 전이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전 아마존닷컴에서 전 미국 장기 베스트셀러를 한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타임즈에서 극찬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도 계속 장기 베스트셀러인 책입니다. 그래서 베지 닥터들이 추천하는 도서 가운데 하나인 원어는 더 차이나 스터디고 한국판 번역은 바로 콜린 캠벨 교수와 토마스 캠벨 교수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한국판 번역입니다. 그런데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이신 딘 오니시 박사는 이 책을 일컬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을 읽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서평은 뭐냐면, 단백질과 암에 관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중국의 그 수많은 지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지역이 아마 중국일 거예요. 그죠? 예, 정말 대륙인데 그 중국의 그 전 대륙을 다 휩쓸면서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통계 데이터를 내놓은 책이 바로 이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서평하기를 단백질과 암에 관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연구이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바로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성경책 못지않게 중요한 영양학의 바이블이 바로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합니다. 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What the Health 다큐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은 한마디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백질의 중요성, 사실 위암도, 유방암도, 폐암도, 전립선암도,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사실은 단백질 중독이 범인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님은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영양학에서는 단백질이 넘버 원이거든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 일어날 파장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백질에 대한 오해,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 the Health 다큐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Just like many of us, I thought that the majority of cancer was due to genes, but only 5 to 10% of cancer is actually genetic.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드리자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유방암 하는 분들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서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유명한 여배우가 그 가정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유방을 절제하는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안젤리나 졸리 신드롬에 의해서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수많은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라카1이나 브라카2로 인한 그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적 요인에 의한 암은 불과 5%에서 많아야 1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95%의 이 정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의 히스토리 때문에 자신의 유방을 절제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해서 예, 때리고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때리고라고 얘기하려다 보니 얌전한 제가 얘기할 언어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이지만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물론 돌연변이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 돌연변이 암세포 하나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무려 그 1cm의 연필 심지 꼬다리만한 1cm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무려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암세포가 증가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간에 제목인 것처럼 암세포를 생기게 만들고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게 만들고 그 암세포가 자꾸 점점 크게 만들고 확산시키고 그 암세포가 유방암에서 간에서 폐에서 신장에서 림프로 전이되게 만드는 중요한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그 특정 단백질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예를 들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이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이 IGF-1은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여기서 집중하세요. 모든 단계에 있는 이 암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확산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에 관련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백질이 있는데 바로 그 무시무시한 단백질이 뭐냐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수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첫 판부터 때리고 들어갑니다. 답이 뭐였어요? 암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암세포를 확산시키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그 특정 단백질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100권의 논문을 1000권의 논문을 읽은 분들보다 더 지금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잔 레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슈퍼 가셨다가 이마트나 갔다 나오시면 꼭 반드시 이 트레이에 담아 넣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요플레, 요거트,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셔서 늘 요플레나 요거트나 야구르트 즐겨하시던 바로 이 우유 유제품은요, 특별히 전립선암에, 유방암에, 난소암에, 호르몬성암에 심각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특별히 호르몬 관련 암, 유방암,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에 치명적인 그 요소가 되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유와 유제품은요,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무려 몇 프로 높인다고 이야기합니까? 34%를 높입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하루에 우유 유제품 1인분만 먹어도, 요플레 한 통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몇 프로가 증가해요? 무려 절반 이상이 49% 정도가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자 여기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와, 64%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작년 여름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유방암이 3기인 여성이 한 분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학교를 자기가 여기 와 있는 동안 학교를 개천초등학교에서 자기가 여기서 좀 근무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첫째 물어보셨고, 두 번째 우유 배달을 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날마다 우유를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된대요. 유방암 3기인데도 호르몬성 암에 지금 여러분들은 입을 떡 벌리고 계세요. 아니 유방암 3기인데 우유를 그것도 2개씩이나? 이러면서 지금 헐 하고 쳐다보시는데, 아직 이 선생님은 자기 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무려 64%가 증가합니다. 자,
뉴욕타임즈에서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책, 이 The China Study가 원어인데요. 이 책 번역판이 한국판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평하기를 일컬어 질병역학의 그랑프리 중에 그랑프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콜린 캠벨 교수님의 핵심 포인트가 이 책을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여러분요, 한 시간에요.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책 읽어보신 거 못지않게 핵심 포인트를 이번 시간에 잡으실 수가 있어요. 좋으시죠? 많은 분들이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한 시간에 한 권의 책을 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데,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영양학 교수로 아주 오랫동안 역임하시면서 단백질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여러분 건강에 필수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내가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암의 스위치를 켜는 주범이 있고 암의 스위치를 끄는 주범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컬어 콜린 캠벨 교수님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클린턴 대통령이 주치셨던 또 이 뭡니까? 예, 콜트렐 에셀스틴 박사는 뭐가 범인이라 그랬어요? 지방이 범인,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라면 콜린 캠벨 교수님은 단백질이 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 콩과 밀이나 견과류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근골격계 암이나 모든 암 환자가 여기 이 책에 보면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나열합니다. 예, 다 나열하는데 원인이 뭔지를 나중에 다 결론을 지어서 해보니까 뭐냐면 이 책은 진짜 영양학의 바이블이에요. 이 책에 모든 질병이 다 나오고 그 질병의 원인이 마지막에 규명을 해보니까 뭐였냐면 뭐예요? 단백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암세포를 생기게 만들고 그 암세포를 성장하게 하고 그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 전이되게 되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하는, 관여하는 주범 성장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호르몬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 왜 여러분의 암 스위치를 켰다가 끄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비정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전이를 촉진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육식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은 여러 암을 유발하는데요.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 유튜브에 태그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어떤 분들은 암 환자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생각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신의 자유이지만 여러분들이 혼돈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수많은 암 전문가들과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 킴 윌리엄스 박사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스 데이비 박사나 딘 오니시 박사나 여러 박사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의사만 존재한다. 한 부류는 채식하는 의사와 다른 부류는 논문을 읽어보지 않은 의사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릴까요?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고 하는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의 약자인 IGF-1 이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암 환자가 계속적으로 고기를 드시면 조금만요 하시면 계속 암이 전이가 되기도 하고, 당뇨병의 범인도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고, 유방암의 범인도, 전립선암의 범인도, 고혈압의 범인도 다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혈전 현상을 만들어서 이런 암을 재발하게 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50에서 65세의 남자와 여자 6,0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팔로우업을 해봤어요.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뭐냐면 18년 동안 6,000명, 600명도 아니고 6,000명. 이건 대단한 60명만 해도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600명도 아니고 6,000명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추적 조사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높을까요? 타당도가 높을까요? 자, 육식, 즉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사망자는 무려 75%나 더 증가했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무려 4배가 증가했습니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육식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는 통계 데이터를 바로 김병호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논문을 추려놓은 압축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암을 유발하는데 현저하게 기여하는 4배나 증가하게 하고 그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하는 퍼센테이지를 75%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 콜틀 에세스틴 박사는 지방이 범인이다. 콜린 캠벨 교수는 동물성 단백질이 범인이다. 여러분 이제 살코기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지방이 붙어 있죠. 살코기는 단백질, 옆에 붙어 있는 삼겹살 기름은 지방. 그래서 실과 바늘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결국은 범인이라는 결론을 콜틀 에세스틴 박사나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많은 암 전문가들이 통계를 낸 이 원인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크로시스 괴사시켜서 암을 완전히 동면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오토파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이 뭔지 자, 기적을 나눈 온전한 채식의 김평훈 박사님의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 암세포를 고사시키는 방법 이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이 많은 암 환자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 Keep in Mind 명심하셔서 이 뇌에 촬영해 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호시탐탐 침입하는 이 병균과 세균,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죽일까요? 자, 곰팡이는 곰팡이의 특수한 세포벽을 공격해서 죽이는 항진균약으로 곰팡이를 죽여요. 항생제는 세균만은 죽이는 약을 찾아서 만들어 항생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암세포는. 암세포는 나와 분리된 세포가 아니에요. 암세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다가 나를 죽여요, 결국은. 그래서 항암 방사선 계속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결국은 암세포는 죽어 있는데 환자도 죽어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칫 암세포를 죽이려다가 정상세포를 대량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이 암 환자들의 관건이에요. 암세포를 고사시키는데 여러분들처럼 암세포 하나 죽이려고 정상세포 100개,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는 그런 대중요법 처치보다는 암세포 죽이려고 정상세포까지 파괴시켜서 암세포도 죽어 있는데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노력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차이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29년 동안 요거가 알고 싶었어요, 요거가. 그래서 버드윅 박사가 이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왜 노벨상을 7번이나 수상할 만큼 노미네이트 될 만큼 그 아마씨가 이 인지지가 리포 단백질이 이 항종양 효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왜 그런 것들을 저도 29년 동안 연구했냐면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알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이 그림 보면 이 부분은요, 여러분 여기 이 뇌 카메라에 한 달에 한 번씩 찍히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1974년 처음으로 암세포와 정상세포와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요,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황이 좋다고 유황 오리들 드시면서 자꾸 그러시는데 이 메티오닌이 뭐냐면요. 자, 이제 뒷부분에 보실 거예요. 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이 있는데
정상세포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 처음에 오셔서 혈액검사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핵이 그대로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혈구가 동글동글하니 세포 크로스 섹션 해놓은 것처럼 단층 촬영해 놓은 것처럼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여러분의 적혈구가 안 보여요. 다 소 곱창처럼 돼지 창자처럼 다 엉겨가지고 혈전 현상이 뭐 바글바글해요. 도대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고기들을 드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계란들을 알뜰하게 챙겨 드셨는지 여러분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을 할 때 이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복제를 하고 나면 더 이상의 복제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돼서 이 핵이 이 돌연변이 상태가 됐다 하면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서 너 지금 손상됐네? 너 네 세포가 지금 찌그러졌어. 너 지금 세포 돌연변이가 됐어. 그러니까 넌 스스로 죽어야 돼? 라고 오토파지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오토파지 명령을 내려서 자살을 하도록 우리 인체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루에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암세포가 똑같이 3,000개, 5,000개씩 생기는데 여러분은 NK가 작동을 못하니까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상세포가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돌연변이가 된 이 핵이 있는 이 찌그러진 돌연변이 세포가 복제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정상세포는 손상된 세포가 세포 자살 명령을 내려서 손상된 세포가 복제가 안 된다면 암세포는 손상된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 붕어빵으로 찍어내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1cm에서 10cm가 되고 10cm에서 20cm가 되는 이유가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 전문가 모리스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암의 기전에서 암세포는 브레인 커맨을 받지 않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세포가 손상됐으니까 너 죽어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고 망가진 세포를 계속 국화빵처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암세포가 없어지게 되는 굉장히 유일한 치료제인데 차이점이 왜 그러면 암세포는 이렇게 계속 세포를 복제하고 암세포를 분열하는 것일까? 봤더니 답은 뭐예요? 답은 뭡니까? 메티오닌이 범인이었다는 거예요. 메티오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 한번 볼까요? 메티오닌이 뭔지 이제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도표를 보시면요. 저도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해가 새로워져요. 점점 더 확신이 옵니다. 자, 이 왼쪽 도표와 이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이쪽은 정상적인 Growth of Human Breast Fibroblast 정상 유방 세포의 도표라면 이쪽은 Human Monocytic Leukemia 이 백혈병 암세포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도표를 보시고 정상인과 백혈병 암 환자에게서 메티오닌이 어떤 차이점을 유발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유방세포는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요게 지금 없는 거, 요게 있는 겁니다.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정상세포는 그냥 상관없이 성장을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암세포에 보세요. 메티오닌 유무에 상관없이 잘 자라지만 오른쪽에 백혈병 암세포를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세포가 여기 백혈병 암세포가 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메티오닌이 없을 때는 암세포가 성장을 안 하고 그대로 정체기로 가 있어요.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개구리 잠자듯이 메티오닌이 없으면 암세포가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티오닌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멈췄습니까? 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뭐를 집어넣었더니? 메티오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이 있는데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한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와, 여러분은 지금요 이 논문 쓰신 분들의 그 수십 년의 노력 못지않게 한 시간에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 대단한 노력입니다. 자, 보시면 패트리 배양 접시 실험에서 정상세포는 메티오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랐지만 암세포는 메티오닌을 넣지 않았을 때는 성장이 멈춰버리고 메티오닌이 들어가니까
꼭 메티오닌 있으면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크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포입니다. 이 도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식단에서 메티오닌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메티오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티오닌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암세포의 유무가 갈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유황기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이제는 답이 이제 나오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은 자, 넘버 원이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583이나 수치가 높은 게 있어요. 자, 봤더니 뭐냐면 참치캔이에요. 정어리캔. 생선캔입니다. 메티오닌이 가장 많은 음식은 오히려 뭐예요? 생선이에요, 생선.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가 IGF-1을 확실하게 유발하는 거 아니까 생선은 괜찮겠지. 자, 그런데 메티오닌 넘버 원이 뭐였어요?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선 기름이 많은 오메가3 영양제보다 더 좋은 건 DHA, EPA로 전환시킬 수 있는 들깨나 아마씨는 이런 메티오닌 수치가 높지 않으면서 종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버 원이 뭐였냐면 생선이었어요. 넘버 투가 뭐냐면 이거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넘버 3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1등급 계란 2개씩 알뜰살뜰하게 챙겨 드셨던 달걀이 넘버 3였어요. 넘버 4가 뭐냐면 여기 횡성 뭐가 유명한데 넘버 4가 소고기입니다. 넘버 5가 뭐냐면 전립선암의 치명적인 우유였어요. 그런데 자, 메티오닌이 적당량은 있어야 합니다. 적당량은. 자, 보니까 메티오닌 수치가 100 이하들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밀로 만든 빵이나 채소, 견과류, 과일, 메티오닌 수치가 2, 26, 39, 46, 많아야 81 정도, 다 100 이하예요. 자,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하더라. 그런데 그 메티오닌이 뭐냐면 유황기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하나이더라. 자, 이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다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들이시니까. 크로마뇽인 아니시잖아요. 네안데르탈인 아니시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대장암, 직장암에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에 노출되냐면 자, 답이 뭐였어요?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르몬성 암에 노출이 되고 대장암, 직장암,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대장의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는 이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거 재밌는 이 통계 데이터 좀 보세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붉은 고기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른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보여주고 요 아래의 도표는 고기를 어느 정도 먹느냐에 따른 이 유방암 발병률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 자, 한번 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와 대장암 발병 위험률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보는 도표인데요. 자,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거의 안 먹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먹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봤더니 0포인트입니다. 증가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드실 때 자,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 증가합니까? 39% 증가하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런데 한 주일에 2번이나 4번 정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었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은 무려 몇 포인트나 증가해요? 50%나 증가합니다. 자, 한 주일에 5번 내지 6번 거의 일주일 내내 하루 빼고 계속 고기를 드시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시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을 때 대장암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 84%. 이거 대장암 환자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독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대장 청소부터 하시잖아요.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장 폐색이 되면 이 대장벽을 이루고 있는 정션이 타이트해야 되는데 그게 느슨해지면서 흐물흐물해지면 장 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몸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모든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일 한 번 이상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드실 때 대장암, 직장암 발병률이 몇 프로가 증가해요? 몇 프로?
요거 안 보이, 몇 포인트? 149%포인트.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질병에 노출되는지. 자, meat use and breast cancer risk. 자, 고기 사용과 유방암의 위험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좀 보시겠는데요. 자, 고기를 먹는데, 예, 가끔 먹거나, rarely, 드물게 먹거나, 또는 나대돌, 전혀 먹지 않을 때 유방암 발병률의 이 리스크는 1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매일같이 고기를 먹을 때 이 발병률을 보니까, 유방암 발병 위험을 보니까 리스크가 8.5배나 됩니다. 자,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가끔 먹는 여성이 리스크가 1이라면 고기를 매일 먹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8.5배, 즉 850%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쯤이면 여러분 결론이 좀 나오십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데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암세포는 무엇에 의존하더라? 메띠오닌에 의존하는데 그 메띠오닌은 뭐더라? 예, 유황기가 많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예, 그 메띠오닌이 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채소나 콩이나 저지방 채식에는 100 이하로 메띠오닌 수치가 떨어지는데, 예, 동물성 단백질이나 생선이나 고기, 우유, 계란을 보니까 이 메띠오닌 수치가 상당히 높아서 암세포는 이 메띠오닌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메띠오닌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암이 줄어들까요?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암이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거, 지금 림프로 유방암에서 항암 방사선 하시면서 절제하실 때 림프 절제하셔서 림프로 타고, 그 다음에 유방에 그 수술하실 때 약물이 폐로 스며 들어가서 폐로 전이가 한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까지 전이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여러분은 기운을 차려야 돼. 기운을 차려야 돼. 하시면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지 힘이 나지.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드시면 메띠오닌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암이 전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항상 그래요. 뼈까지 전이 되셨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먹어줘야 제가 기운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하실 때 지금 다들 막 절레절레 하시는데 이제 아시겠죠? 왜 암 전문가들이 이렇게 극구 여러분의 이 암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메띠오닌이 적은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메띠오닌을 억제해주면 주로 채식을 하면서 메띠오닌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띠오닌 수치가 가장 안전한 이 배합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콩이라는 거예요. 콩, 특별히 당뇨의 특효약인 갈반조, 병아리콩, 메주콩, 검은콩. 예, 콩은 메띠오닌이 적은 식품으로 필수 단백질이 풍부하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이 항암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가장 짧고요. 퇴행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건강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된 세계에서는 2명 중 1명이 심장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심장병은 암이 바짝 뒤를 따라붙는 세계 최고의 위험한 질병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보면 이 심장 그 지표, 건강 지표를 보는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심장혈관에 이 고기 기름이, 생선 기름이, 우유 기름이, 계란 기름이 축적되어 있는 날을 볼 때 여러분 거의 다 3개, 4개씩 옐로우 카드 먹은 분들 종종 계시죠. 심지어는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계시는 당뇨나 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계시는 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 신화를 꿈꾸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좀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1961년 6월 미국 의학협회는 채식주의 식단이 신동맥혈전, 색전성 질환의 90%와 관상동맥 폐색의 97%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함으로 심장병을 거의 이 뿌리를 뽑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콜트레 에세스틴 박사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시고 킴 윌리엄스 박사님도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데, 예, 그분들이 왜 논문을 읽으면서 고기를 그렇게 즐기셨던 분들이 논문을 읽다가 식단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콜트레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이 48대 0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그 책에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말기 환자들이 이 콜트레 에세스틴 박사는
단 한 가지로, 이 원 다이어트로 저지방 채식식단으로 심장을 뻥 뚫어버리고 막힌 뇌혈관을 뻥 뚫어버리는 잠 깨셨죠? 식사하고 오셔서. 그래서 이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치명적으로 여러분 몸에 암을 생성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고 전이시키기도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셨습니다.